생명의 정점 개미의 왕 메르엠 인물 계정 풍월에 들어가기에 앞서 왜 만자라 팬들이라면 응당 소년 만화 역대 최고의 에피소드로 키메라 엔트편을 꼽을 수밖에 없는지 토가시 연출의 정점을 상징하는 메르엠과 코무기와 수노온 군이가 갖는 진정한 의미와 진실에 대해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인의 명무사 서당계 PR꾼 한량총수입니다. 동고르트 공화국 유일의 프로화된 실내 유희 군이. 동고르트에서 발상된 군이는 국민 대다수가 두는 법을 알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 반상 경기입니다. 작중 구체적인 룰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진영 안에서 자유로운 말 배치, 말을 최대 3개까지 한 칸에 겹치기 가능, 상대의 왕을 잡아내는 규칙 등 여러모로 체스나 장기, 쇼기와 같은 형태를 보이지만 보다 어렵고 복잡한 게임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지라 장기 바둑 챔피언을 가볍게 제압한 메르엠이 심심풀이의 마무리로 군이 챔피언이 코무기와의 대국을 시작으로 첫 등장하죠. 군위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키메라 엔트편에서 토가시가 군인을 어떻게 갖고 놀았는지 군인을 활용한 연출법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먼저 알아보죠. 군인은 사실 단순한 사랑 노름이 아니라 키메라 엔트편 자체를 하나의 게임으로 축약한 메타서사적 장치입니다. 193의 궁신, 551의 중장, 921의 중장신, 고오리고 등 두 사람이 군이 판 위에서 보여준 모든 수와 흐름은 본편의 이야기 전개와 완벽하게 일치하죠. 왕의 수를 고립시키는 코무기의 한 수, 코무기와 군위에 빠져 친위대와 거리를 두고 성의 우측에 스스로 고립된 메르엠, 궁을 놓아 창 3개로 3단계로 나눠 왕을 공격하는 코무기의 한 수, 제노의 드래곤 다이브와 함께 침투하는 3개의 팀, 메르엠이 코무기의 수에 반격하며 펼쳐진 중앙에서의 무한공방, 고립시킨 왕을 불러내어 1대1 구도를 만든 뒤 자신이 평생을 갈고 닦아 완성시킨 백식관음을 메르엠에게 선사하는 네테로 회장, 고오리고의 수를 두른 메르엠을 향해 한번 죽은 아이라고 말하고는 그 수는 사로라고 평하며 눈물 흘리는 코무기. 이미 메르엠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던 인간에 의해 네테로에게 승리하고도 미니어처 로즈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메르엠.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군이라는 판 위에서 이 모든 수순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며 코무기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인간의 단 한 수도 벗어나지 못하고 개미 메르엠은 예정된 몰락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군이가 보여준 건 메르엠의 끝없는 패배이며 여기서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네테로와 싸우며 경험을 쌓고 친위대의 힘을 먹음으로써 진정한 초월자로 거듭난 메르엠이 보잘것없는 맹인소녀 코무기라는 인간들에게조차 무시받는 가장 인간적인 존재에게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패배하는 구조는 인간의 악의와 폭력성은 죽음보다도 영원하며 진정한 파멸의 힘을 가진 인간 세상의 잔혹성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나아가 마지막 순간 인간의 감정을 깨닫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니어처 로즈에 의해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메르엠의 최후는 인간의 끝없는 악의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동시에 로즈를 만든 인간 역시 군의 판 위에서 네테로를 비롯한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설령 개미를 죽였다 한들 악의의 순환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언젠가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가엾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과 개미 따위의 관점에서 본 군이의 숨겨진 진실은 사실 너무나도 뻔한 솔까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진부한 연출이죠. 군인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역시나 진 주인공인 메르엠과 코무기를 중점으로 맛봐야 합니다. 왕에게 있어서 군인은 선별전에 남는 시간 지루함을 달래줄 유흥거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12식구의 가장이자 장님인 인간 코무기에게 있어서 군인은 군의 왕, 한 번 지면 보통 사람 이란 격언을 따라 한 번이라도 패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만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죠. 그렇게 극각의 상황과 위치에 있던 두 사람은 군위로 대국을 펼치게 되고 단 몇 판 만에 세계 챔피언을 압도하는 재능을 가진 메르엠은 인생 최초로 자신을 능가하는 재능을 가진 인간 코무기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한마디 후에도 감히 거역하는 자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잔혹한 처벌을 내리던 왕이었지만 계속된 패배 속에 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폭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다. 나의 힘이야말로 정점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었지만 어느덧 코무기만을 생각하고 신경 쓰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결단을 내리려 하죠. 그렇게 메르엠은 코무기를 죽이려 발을 내딛지만 때마침 하찮은 까마귀에게 공격당하던 코무기를 보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자신에게 코무기가 울면서 고마움을 표하자 메르엠은 자신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말과 행동으로 코무기를 달래며 자신의 변화를 서서히
받아들이죠. 그렇게 주어진 천명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왕은 군인을 통해 고무기를 만남으로써 메르엠이라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며 자신이 진정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시작하죠. 고무기 역시 처음으로 군인 실력을 필요로 해주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총수 메르엠을 만나 더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에 온맘 다해 메르엠을 보필합니다. 오만한 왕에서 감정과 사랑을 깨달으며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메르엠. 군인 챔피언으로서의 가치만 있던 존재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고무기. 이처럼 군인을 통해 죽음이 드리운 순간에서조차 한치의 두려움 없이 끝없이 대국을 두고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며 눈을 감는 두 사람의 마지막은 벗어날 수 없던 운명에서 서로를 구원하는 실로 완벽한 결말이었죠. 이번 푸원의 마지막도 Q&A를 끝으로 대국 복귀하며 마무리 지어보죠. 결국 메르엠은 한판도 못 이긴 건가요? 고무기의 품에 안겨 잠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많은 대국을 치렀지만 메르엠은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죠. 먹어치울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영역에서 점점 강해지는 생명의 정점인 메르엠이었지만 고무기는 그런 메르엠 이상의 속도로 성장하는 우월한 재능을 가진 진정한 챔피언이었으니까요. 그렇기에 고무기는 메르엠이 눈을 감고 나서야 님 없이 그의 이름을 나지막히 불러주죠. 내기에서 이긴 건 엄연히 고무기니까요. 고무기는 왜 피폭된 메르엠과 끝까지 함께한 건가요? 군의 챔피언이라는 칭호만 있을 뿐 사실 누구도 고무기라는 존재를 바라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고무기에게 있어서 메르엠이 보여주는 차갑지만 존중하는 태도와 배려심 넘치는 따뜻한 말들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황송한 대접이었죠. 그렇기에 고무기를 만나 메르엠이 인간의 감정을 깨닫는 것처럼 고무기 역시 메르엠 덕분에 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무기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존재 곁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진짜 둘 다 죽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묘사된 마지막 대국에서 고무기는 사로의 대명사이자 개미들의 종말을 상징했던 한 수 고리골을 둡니다. 자신이 패하는 악수로서가 아닌 승리를 향하는 신의 한 수로서 말이죠. 그렇기에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열린 결말을 맞이했을 거라는 설이 돌았지만 둘 다 죽었습니다. 군인은 인간 세계의 축소판이며 승패가 분명한 게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가 토가시잖아요. 그러니 긴 말 안 하겠습니다. 메르엠과 고무기의 군인을 뛰어넘는 연출이 나올까요? 불가능합니다. 메르엠보다 강한 존재도 고무기보다 가련인 존재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수놓은 이야기와 두 사람을 그려낸 군인을 뛰어넘는 연출을 현 시점에 헌원에서 보여주기에는 토가시 센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헌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요. 발버둥 치는 개미와 인간으로 판을 그리고 개미의 왕 메르엠과 장님 고무기로 수놓으며 군이라는 반상론을 만해 키메라 엔트 편에서 전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려내 토가시의 위대함에 찬사를 보내며 키메라 엔트 깊게 맛보기 3부작 풍월 제1부 군위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